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난해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산 농산물 수입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최근엔 파상공세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의 수입액 증가가 두드러지는데요. 연이은 FTA로 인한 국내 시장 피해가 가속화되지는 않을까 크게 우려됩니다. 최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수입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2017년 322억 5천만 달러였던 농축산물 수입액은 지난해 352억 7천만 달러로 9.4% 증가했습니다. 특히 FTA 체결국으로부터 들여온 농축산물 수입액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017년 273억 4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303억 7천만 달러로 11.1%나 증가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농축산물 수입 증가 현상에 대해 FTA 체결국 숫자가 늘어나면서 주요 농축산물 관세가 폐지된 영향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체결된 FTA 체결국 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관세 협상도 하고 해서 관세가 없어진 것도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은 사상 처음 40만 톤을 넘어 41만 5천 톤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쇠고기 생산량의 1.7배에 달하는 물량이 국내에 들어온 겁니다.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간 미국산 쇠고기는 17만 7천 톤에서 21만 1천 톤으로 19.2%나 급증했습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59만 2천 톤으로 2017년보다 16.6% 올랐고 닭고기 수입량도 2017년보다 24.6% 증가한 13만 2천 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의 신규 진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로 나눠보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가운데 아세안산 수입액 증가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아세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지난해 5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 상대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FTA의 개방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앞으로 교역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농업계의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3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자수하는 이른바 돈투 고백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제1회 선거 때와는 다른 모습이라 4년 사이 유권자들의 선거의식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20여일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지난 1회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를 신고하는 사람이 대폭 늘었다는 것. 나도 돈을 받았다고 자수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데 지난해 사회를 휩쓸었던 미투와 비투에 이어 이른바 돈투라는 신조어까지 나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선관위는 광주시의 한 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 4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고 이 후보는 이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설 명절까지 조합원 5명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총 350만 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악수를 하면서 돌돌만 돈뭉치를 건네는 수법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는데 이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건 돈을 받은 조합원들의 자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만 원권 10장 묶음 50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한 겁니다. 선관위는 지난 18일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자수한 사람 4명에게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최초 신고자와 증거 수집에 힘쓴 사람은 각각 3천만 원을, 나머지 신고자 2명은 각각 2천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이 밖에도 충남 지역에서 2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 제품을 받은 뒤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2천만 원이 지급됐고
경남 지역에서 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 신고한 사람에겐 1,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또 현직 조합 이사가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선관위가 19일까지 지급을 확정한 신고 포상금은 1억 3,70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 때 선거범죄 신고자 83명이 총 5억여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아직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지난 1회 때에 비해 자수 건수가 늘고 있는 데다 포상금 금액이 최고 3억 원으로 상향된 영향도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의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이 선관위에 자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볼 때 금품 선거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식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에서 더 이상 금품 선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제 과거의 관행대로 돈 선거를 생각했다가는 그야말로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차 한 잔이라도 대접했다가는 검찰에 고발돼 패가망신할 수 있고 조합원도 후보자에게 밥 한 끼 얻어먹었다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어내야 하는 겁니다.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선관위는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 6월부터는 국군 장병들이 국산 콩으로만 만든 된장과 청국장을 먹게 됩니다. 정부가 군대에 납품되는 된장, 청국장의 원료를 국산 콩으로만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국산 콩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방부는 최근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 6월부터 군에 공급되는 된장과 청국장의 원료콩을 국산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급식에 된장, 청국장을 공급하는 식품업체는 6월부터 국산 콩만을 사용해 만든 제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수매 비축콩을 군납업체에 된장, 청국장용 원료로 제공하고 공급 가격을 기존 수입콩과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원가 상승 부담 없이 국군 장병들에게 안전한 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 청국장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군대에 납품되는 된장, 청국장은 사실상 수입콩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군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은 국산 콩보다 수입 콩이 군 급식에 공급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수입 콩으로 만든 된장 가격은 1kg당 1,200원, 청국장은 2,6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국산 콩을 사용한 된장은 1,900원, 청국장은 7,000원 수준으로 각각 약 1.6배, 2.5배 이상 비쌉니다. 정부가 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 청국장의 군납을 추진한 이유는 국산 콩 소비 확대와 함께 쌀 생산 조정제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대신 논의 콩이나 조사료 등 타작물의 재배를 늘리려면 타작물에 대한 소비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5만 5천 헥타르의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게 목표인데 이 중 콩 등 두류가 2만 헥타르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콩 소비 확대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우선 군 장병 급식을 통해 콩의 새로운 소비처를 확보하고 콩 수매 물량도 지난해보다 약 10% 늘어난 6만 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작년에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군용으로 납품되고 있는 된장과 청국장에 대해서 국산 콩을 사용하는 것을 협의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6월부터 연간 약 550톤 정도 국산 콩 소비처를 새로 찾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신규 수요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책이 군 장병에게 안전한 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산 콩 소비 확대와 쌀 생산 조정제에 도움이 될지 기대됩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수입 쇠고기가 점점 고급화, 다양화되면서 한우 산업도 이에 맞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각각 차별화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최근 한우 고기가 수입 쇠고기에 밀려 입지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수입 쇠고기가 갈수록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맞서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우수 형질의 한우 개량 사업에 나서거나 지역 특성에 맞춘 한우 브랜드를 만드는 등 한우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차별화 전략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은 이번 달부터 한우 개량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량암소 혈통 보전과 인공수정비 지원, 한우 종축 등록 등 총 8개 분야에 12억 3천만 원을 들여 한우 암소를 고급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량을 통해 얻은 고급 한우 고기로 불고기 특구로서의 명성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우 개량 사업을 통해 최근 3년 전부터 한우의 등급과 육질이 두드러지게 좋아지고 있어 그 결과 관내 한우 육질 등급 특별 출연율이 2배 이상 상향되는 가시적인 효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군은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맞춰 고품질 저지방 한우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담양군은 저지방 한우 육성을 위해 전남 한우산학협력단과 저지방 한우 생산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 농가와 연구기관, 유통업체들과 함께 명품 저지방 한우 사업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한우산업 5개년 계획에 돌입합니다. 올해는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지역별 한우 브랜드 간 공동 마케팅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면 해외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통합 브랜드인 강원 한우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수입 쇠고기가 고급화 다양화되면서 위기에 빠진 한우 업계. 각 지자체의 차별화 전략이 한우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영농 활동을 하면서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혜택에서 제외된다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경영주의 가족이 직장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할 경우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등 농업인 인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인정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영농 활동을 하면서도 현행 규정상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직장에서 퇴직한 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경영주의 가족을 농업인 인정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퇴직 후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는 퇴직 이후 농업 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장인이 아닌 농업 경영주의 가족 종사자도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인으로 인정되면 농업 농촌 관련 각종 보조 융자 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혜택받는 농업인도 자연히 늘어날 것으로 풀이됩니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인 관련 기준을 명시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타 법령 간 불일치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부화업과 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축산법상 가축사육업을 등록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경소 식재 생산 기준도 농지법상 기존 농지 3,0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완화. 밤잣 등 주요 임산물뿐만 아니라 대추감 등의 수실료, 약초료, 약용료를 생산 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 인정 범위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을 통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식품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농업인 확인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원할 경우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에게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3월이면 본격적인 입학철이죠. 하지만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적지 않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서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0곳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학생 수 감소로 농어촌 학교들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1911년 개교 이후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홍성 결성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 18명의 시골 학교지만 지난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 해 입학생이 20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올해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민들도 마을에서 아이들 보기가 귀해졌다는 반응입니다. 많이 없죠. 전교생 20명도 안 될 거예요. 젊은 사람도 없고 다 노인분들밖에 없어서. 올해 충남에서 입학 예정자가 없는 학교는 10곳, 모두 초등학교입니다. 전체 학교 420곳 가운데 2.9%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보다 6곳이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보령시가 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산시와 당진시, 홍성군과 태안군 등 7곳도 각각 1곳씩 입학생이 없습니다. 특히 서산 팔봉초 고파도 분교와 보령 청파 초호도 분교는 2년 연속 입학생이 없는 상황으로 이들 학교는 오는 3월까지 학생을 받지 못할 경우 1학년 학생 없이 학교가 운영됩니다. 대부분 도서 지역에 위치한 농어촌 학교로 도시로 유출되는 인구가 늘어난 데다 저출산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신입생이 없다고 해서 당장 폐교되는 것은 아니라도 수년간 반복되면 학교 통폐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 등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학령 인구가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낙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교 혼자만의 노력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전체 규모에 있어서 그 도시 단위 또 지자체 단위의 그 균형 발전을 꾀하는 쪽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역대 처음으로 전국 출생아 수가 30만 명 이하를 기록한 가운데 낮은 출생률에 이은 학생 인구 감소로 농어촌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농업계의 큰 화두 중 하나가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 차세대 농업인의 육성입니다. 청년농을 제대로 육성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농협중앙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청년농부 사관학교를 출범했습니다. 6개월여간 교육을 받은 청년농부 22명이 배출되면서 농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주석 기자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지난해 9월 개교한 청년농부사관학교.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합숙교육을 통해 농사의 기초 단계부터 농기계 작동과 농작물 수확, 영업 및 마케팅 등 농업 전반을 배우게 되는 농부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농협은 농촌 현장에 필요한 젊은 일꾼을 육성하고 농촌 환경에 변화를 주기 위한 취지로 이 청년 농부사관학교를 출범했습니다. 농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청년들도 농업의 기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 셈입니다. 저는 건축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던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부터 농기계나 그런 작물에 대해서 수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특히 기존 농업의 드론과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은 농사일이 생소한 청년들에게도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드론을 통해서 이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제일 교육이 좋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드론 농업에 관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약 6개월간 농부 수업을 마친 22명의 청년들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경기 안성에 있는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에서 청년 농부사관학교 1기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김경원 농협중앙회장과 허식 부회장, 안성지역 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농업은 두들기면 두들긴 만큼 그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끈기 있는 졸업생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1기 졸업생을 배출한 청년 농부사관학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욱 알찬 커리큘럼을 만들어 2기 수료생을 맞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청년 농부사관학교를 통해 청년층이 능력 있고 발전적인 농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농 경험이 없는 청년들도 교육을 마치고 나면 바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과정의 목표입니다. 한편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중기적으로 청년 농부사관학교 교육생을 200명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약 6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500명 이상의 청년 농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이 청년농 육성의 새로운 산실로 떠오르면서 농업 농촌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 고흥커피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농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은 농촌 지역의 다양한 향토 자원을 발굴해 산업으로 연계하는 활동으로 선정된 시군에는 연구 용역과 브랜드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앞으로 4년 동안 고흥커피 융복합 산업화 사업에 사업비 3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산군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는 출하 시기에 기준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당 한 개 품목에 한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농협을 통해 출하하거나 도매 시장에 개별로 출하하는 농가 또는 농산물 가공 원료를 농업법인 등에 직접 출하하는 농업인입니다. 희망농가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해남군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합니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과 뺑소니 등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이 빠른 시일 안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남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해 납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보험 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1년이며 해남군은 매년 보험에 재가입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임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소득 증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주요 사업은 임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과 표고버섯 융복합 사업 등으로 모두 456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소득 임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내년도 산림 분야 농림축산식품 사업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와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등 19개 사업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